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필기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안전관리론 1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죠. 그죠? 시기까지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천인율 45인 사업장의 도수율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입니다. 그죠? 연천인율은 1000인이죠.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에 일하는 시간은 2400시간이잖아요.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이잖아요. 그죠? 100만이에요. 곱하기 얼마를 한다면 두 개가 똑같아지는가? 2.4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예요. 자, 그러면 도수율은 하면요. 곱해 젓는 게 넘어가면 반대로 나눠주면 돼요. 밑으로 가서 2.4분의 연천인율 해주시면 됩니다. 2.4분의 현재 45 계산하면 18.75고요. 예. 제율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던 거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는 있습니다.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은 KS입니다. 제외한 안전인증은 S만 표기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안전관리 시책에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보호구를 사용한다라는 건 위험은 그대로 둔 채 사람에게 오는 것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게 뭐냐면 보호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조직 중에서 라인 스텝형 또는 혼합형이죠. 어떤 사업장에 적용했는가 하면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그죠?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을 취했다. 맞고요. 중규모 사업장 아니죠. 그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2번 틀렸습니다.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라인에서 안전에 대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들이 정보를 주죠. 그래서 권한이 부여되고요.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 사원칙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토의식 기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렸다 비판은 금지입니다. 분위기는요. 자유분방 대량 발언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말하고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수정 발언이죠. 다른 사람 의견에 동참하거나 보충 발언합니다. 자, 그럼 맞게 된 거는 뭐죠? 네. 1번이 맞나요? 그죠?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이 답이 되네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하네요. 그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에서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해요. 제일 좋은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가장 고차원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됩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수업 매체별 장단점 중 컴퓨터 수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란색 별표함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컴퓨터로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패율이 낮다. 교사와 학습자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다운받아 주시거나 녹음하시면 야간에 들어도 되고 낮에 들어도 되고 편리할 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있다라고 해야죠. 이게 틀렸죠. 그죠? 학생의 학습과 과정의 평가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억지로 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죠? 틀린 건 3번이다.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내용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서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사용자위원은 사업주축이죠. 그죠?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선임되어 있다면 산업보건의고요.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입니다. 그죠? 해설 꼭 확인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갑니다. 상황성 누발자는 기회설이죠. 상황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기회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뭐냐면요. 작업이 어려워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사고 났습니다. 근심이 있어서 사고 났습니다. 환경상 혼란이 되기 쉬워서 사고 났습니다. 이런 게 상황이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도덕성의 결여 3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 교육의 단계별 교육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머리로 넣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걸 손으로 해야죠. 기능이죠. 알고 있지만 안 할 때 태도 교육합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 시험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모 중에서요, 안전인증 대상은 첫 번째는 안전모에 뾰족한 게 관통되어서 안 됩니다. 내관통성이죠. 그 다음에 무거운 벽돌이 떨어지면 충격을 흡수하라 그랬죠. 충격 흡수성. 물하고 전기, 그죠? 요거는 안전인증 대상에만 들어갑니다. 그죠? 자, 내전압성, 내수성, 그 다음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턱금 풀림 시험까지죠. 그죠? 자, 내열성이 아니라 뭡니까? 난연성 시험이죠.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하고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제 통계에 있어서 강도율이 2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도율이라는 건요. 요렇게 해서 1번이었습니다. 그죠? 1000 근로시간당 여기가 2번이죠. 근로손실일수 비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도율이 2라는 건 1000 근로시간당 2일의 근로손실일수가 생겼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네요. 그죠? 근로시간 1000시간당 2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산업안전심리 5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하기 위한 5대 요소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동기,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그 일을 할 때의 감정,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그죠? 습성, 습관이 있죠. 그죠? 기질과 습성, 습관, 이렇게 5가지가, 안전심리의 5대 요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지능, 요거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자, 교육방법 중 OJT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기까지 나옵니다. OJT는 누군가 하면요. 자,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교육하는 형태였습니다. 그죠? 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를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건 OFJT 내용이었죠.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죠. 훈련 효과에 대해 상호 신뢰나 이해도가 높다. 맞고,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훈련이 된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OJT와 OFJT 반드시 비교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기술 교육의 형태 중에서 존 두이의 사고하는 과정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자, 첫 번째 사고하기 전에요. 문제부터 제기하는데요. 요거는 시사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죠. 머리로 생각해요. 가슴으로 생각할 수 없죠. 머리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상을 분석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추론해서 행동에 의해 가설을 검토합니다. 그죠?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허즈버그의 일을 통한 동기부여 원칙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동기부여는 고차원이다. 그죠? 자, 고차원의 인간에게는요, 새롭고 어려운 업무를 부여하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자기 과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감이 드는데 되고요. 작업자에게 불필요한 통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육을 통한 간접적 정보가 아니라 교육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줘야 동기 유발이 됩니다.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예,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자주 출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봐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요,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 대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식이죠. 산소 결핍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기 설비, 환기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점검하는 거 제일 중요하겠죠. 지식이 일어났을 때 응급조치, 이건 전부 다 밀폐 공간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는 화재 예방, 초기 대응에 대한 거.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해설에 있는 내용 꼭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무죄 운동의 이념 중 성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죄 운동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재해를 없애자는 원칙, 없앨 무자, 무의 원칙이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그죠? 자, 그래서 미리 재해를 예방하자는 선취의 원칙, 전원이 일치 협력해서 참가하자, 참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취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죠? 자, 위험 요소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손자다. 그죠? 발견,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답은 3번 되겠죠. 자, 1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시험가스는 했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시험가스 3가지 종류가 있죠. 이소부탄,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렇게 3가지잖아요. 염소가스는 무슨 할로겐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해설의 내용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그죠? 별표 3개짜리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할 때 일용 근로자를 제외했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이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일용직의 2배다 그랬죠. 2시간 이상을 받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 1시간이고요. 일용 근로자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교육이 있었다. 그죠? 특별 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채용시에 2배로 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특별 교육부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일용직은 1시간 어디 갔죠? 일용직은 1시간에 2배니까 2시간입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그죠? 일용직이지만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은 8시간 받아야 되고요. 일용직을 제외하면 8시간에 2배 16시간입니다. 최초로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합니다. 일용직은 아니지만 단기간 간헐적으로 할 때는 일용직처럼 2시간 받습니다.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교육이 있다. 그죠? 사무직은 분기 3시간입니다. 사무직이 아니지만요. 판매직도 또 사무직처럼 분기 3시간이고요. 판매직을 제외한 사무직 제외 현장직은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1년에 16시간 이상이죠. 이제 하나 남았는 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4시간 되어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거 필기에 자주 출제되죠. 그죠? 자, 뭐일까요? 취급물질이 많다, 적다, 화학설비 용량이 크다, 작다, 온도 높다, 낮다, 압력이 높다, 낮다,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틀리기 쉽죠. 그죠?
습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높다 높다 될 것 같지만 정량적 평가에 습도가 없다. 그죠? 답은 1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22번. 신체 부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굴곡은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굴곡이잖아요.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그죠? 외전은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내전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중심선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외선은 신체에서 밖으로 회전하는 걸 뜻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요. 해설의 내용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틀린 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그죠? N개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서 수명이 지수 분포를 따를 때 시스템의 수명을 구하는 식입니다. 병렬일 때는 주어진 시간 곱하기 요소 개수분의 직렬일 때죠. 그죠? 요소 개수분의 1이고요. 병렬일 때는 주어진 시간 곱하기 하나면 1 더하기 요소가 2개면 2분의 1 해서 요소가 n개면 n분의 1까지 더해서 곱해주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 아닌 것. 인간의 결점이 아닌 거다. 그죠? 인간은 입력하는데 협소하잖아요. 시점적인 제약성이 있고요. 정신운동을 묘사한다는 건 장점이죠. 인간만 정신운동 하잖아요. 그죠? 불충분한 직무 묘사 이런 건 단점이 되겠습니다. 25번. 자, 고장 형태와 영양 분석에서 평가 요소로 틀린 거 했습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고장 발생의 빈도, 자, 고장 방지의 가능성,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는 맞는데요. 고장의 영향 크기, 고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건 뭐예요? CA가 됩니다. 요거는 고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결함수 분석의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FTA잖아요. 그죠? 시스템의 결함을 진단합니다. 시간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고 원인을 간편하게 규명하고요. 사고 원인 분석을 정량화시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FTA는 대표적인 연역적이며 정량적인 분석법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력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거지 원인을 시간에 따라 분석하는 건 아니죠. 자,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설비, 환경의 설계에 적용된다. 자,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춘다.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작업과 기계가 인간을 따라 설계되어야죠. 그래서 이건 설명이 틀렸다. 그죠? 인간기계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성, 효율성을 높이고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교통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항상 세 가지 색 중 하나가 켜지는데요. 1시간 동안 조사하니까 파란 등은 1시간 중에 30분이 켜졌다라는 건 켜질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확률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빨간 등과 노란 등은 각각 총 15분이 켜졌어요. 60분 중에 15분이면 요거는 25% 확률이네요. 켜질 확률이. 이 시도등의 총 정보량은 몇 비트입니까? 자, 요런 문제 정도는 풀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삼각형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비트를 계산하는 게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량이 3개일 때는 3개의 정보량 다 더해야 된다. 그죠? 총 정보량은요. 확률 곱하기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곱하기 로그 확률분의 1, 로그 2의 확률분의 1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1시간 중에 30분 켜졌으니까 확률이 0.5죠. 0.5 곱하기 로그 2의 0.5분의 1, 확률분의 1이죠. 플러스 나머지 두 개는 15분씩 켜졌으니까 발생 확률 0.25잖아요. 25% 그죠?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요것도 0.25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실 때는요. 로그 밑에 요
요 버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칸에는 2를 넣으시고요. 위에 칸에는 1 나누기 0.25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번 자주 나오죠. 다음과 같은 실내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추천 반사율의 크기를 맞게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첨정 쪽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높아요. 밝은 색이죠. 바닥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낮아집니다. 짙은 색을 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아야 되는 건 첨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는 천정 밑에 있는 벽이 됩니다. 가구고 바닥이고 현재 받게 된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요. 제가 삼각형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해설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답이 똑같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일단 나는 뭐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 해설을 보시고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정기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이 해당된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에요. 자,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죠?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해서 나무하고 화학물질을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고 고무풀로 기타 식료품을 만들었더니 도대체가 반도체 그죠? 전부 전자부품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필기에서는 암기법 암기하시고요. 자꾸 찾아보시다 보면 실기에는 이제 적어지시게 되실 겁니다. 32번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죠. 그죠? 일단 폼과 소음이 있고요. 사람이 들었을 때 소리가 크다 작다 인식 소음 수준 이렇게 세 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폰이 있고 소음이 있고 사람이 듣는 소리는 데시벨입니다. 아닌 건 1번이 되겠죠.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33번 인간의 오류 모형에서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고 무시했어요. 내가 규칙을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반했다라고 하죠. 바이올레이션이 된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34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7개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그죠? 자, 신뢰도가 나왔다고요. 계산한 값에서 무조건 1에서 계산한 값을 빼주는 거 아닙니다. 예보안의 숫자가 신뢰도다. 각각의 값이 신뢰도일 때는요. 계산한 값이 신뢰도가 됩니다. 만약에 부품의 값이 고장률이다 한다면 계산한 값은 고장률이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신뢰도는 전체 1에서 고장률을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해하시고요. 현재는 주어진 값이 신뢰도이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한 값 자체는 신뢰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0.75는 한 줄이니까 0.75 곱하기 하시고요. 세 줄이 병렬이잖아요. 그죠? 자, 1 마이너스 하시고요. 1 마이너스 위에 거. 두 개가 직렬이네요. 0.80 곱하기 0.80.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요. 중간에는 그냥 1-0.90이네요. 곱하기 하시고요. 밑에는 또 두 개가 직렬이니까 1-0.80 곱하기 0.80. 그죠? 자, 이러면 중간께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곱하기 0.7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가 보통 주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35번 소음 방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장 소극적인 건 보호구 착용하는 거다 그랬고요. 가장 효과적인 건 소음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건 소음원에 대한 대책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이네요. 그죠? 자, 정성적 표시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정성적은 성격을 나타내고요. 정량적은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정확한 값,
계량했는 값은 정량적이다 그랬거든요. 정성적 표시장치의 근본 자료 자체는 정량적인 거다. 정성적인 표시장치도 어쨌거나 양을 가지고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나타내니까요. 근본적인 건 정량적인 겁니다. 전력계. 정확하게 전력이 얼마다 숫자를 나타낸다. 그죠? 이렇게 기계적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된다. 전력계에서 숫자로 표시되는 건 요거는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잖아요. 정성적은 온도계에서 어제보다 온도가 올라갔다, 오늘 내려갔다 이렇게 그 숫자 없이 빨간 지침으로 나타내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격을 나타내는 정성적인 게 됩니다. 그죠? 자, 색채 보호가 색채로 그죠?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기판 표시 구간을 형성 보호하여 나타내고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 정확하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 추세, 변화율, 이게 성격이죠. 알고자 할 때 정성적인 걸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값은 정량적인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7번 중요합니다. 자, FT도에 사용하는 기호에서 3개의 입력 현상 중에서 2개가 발생하면 출력이 생겨요. 2개가 조합될 때만 출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합 AND 게이트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억제 게이트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해설에 있는 기호에 대한 설명들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8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공정안전관리죠.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거, 그죠? 일단 우리 공정이 안전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폭발, 두 번째는 화재, 세 번째 중독 질식, 사람이 죽는다 이런 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폭발하는 화약이나 불꽃 제품 제조업, 그 다음에 불이 잘 붙는 원유 정제 처리업,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 그죠? 그거 이외에 이제 중독되는 거죠. 농약 제조업, 지식 중독이 일어나는 복합 비료 제조업, 질소 인상 칼리질 비료 제조업 그랬죠. 자, 요거 해당 안 된다. 그죠? 그거 이외에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까지 포함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39번입니다. 아령을 사용하여 30분간 훈련한 후에 이두근의 근육 수축 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신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모았죠. 이거 뭐죠? 근전도가 된다. 그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전도라는 건 근육이 얼마만큼 피로하고 활성되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0번이에요. 착석식 작업대는 의자에 앉는 작업대입니다. 높이 설계합니다. 고려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이에요. 의자 높이. 자, 이렇게 작업대 책상이 있다, 그죠? 책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이제 의자를 앉았잖아요. 그럼 사람 허벅지가 이렇게, 너무,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그죠? 책상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 허벅지하고 책상 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퇴 여유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성격상 높이는 다 다르겠죠. 작업대의 형태는 높이가 아니죠. 모양이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입니다. 자, 컨베이어 방호장치 중요하죠. 그죠? 자, 컨베이어 방호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요. 요거는 중요하다기보다 파란색 별표. 지금까지 내용과 조금 다른 게 나왔습니다. 역전 방지 장치는 역회전 방지 장치입니다. 롤러식, 라체식, 광과 방지식은 없어요. 전기 브레이크식 등이 있다. 요건 틀렸죠.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이 아니라 비상정지장치는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위험할 때 중단시키는 게 비상정지장치죠. 구동부 측면에 롤러 안내 가이드 등의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건 좋다. 그죠? 롤러 컨베이어 롤러 사이에 방호판을 설치할 때 롤과 최대 간격이 8mm 너무 넓어요. 보통 한 5mm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41번 답은 3번인데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가스 용접에 이용되는 아세틸렌 용기의 색상이죠. 산록, 수주, 탄청, 염갈, 아황, 암백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황이니까 황색.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역시나 중요한 계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롤러 맞물림점 전방에 개구 간격, 개구부 간격이니까 y가 주어졌습니다. 30mm입니다. 가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드의 설치 위치는 맞물림점에서 얼마 간격을 유지합니까? 요거는 바로 맞물림점 위험점에서 가드까지 떨어진 안전거리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현재는 가드이기 때문에요. 가드일 때 공식은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x가 됩니다. 자, 근데 현재 y가 30이다. 그죠? 30은 6 플러스 0.15 x. 일단은 x가 있는 거 남기고 6을 넘길게요. 자, 예, 다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죠? 0.15x는 하면요. 자, 여기에 원래 0.15x만 남기고 더해졌는 6을 넘기면 y 뒤에서 빼주면 됩니다. y가 아까 얼마였냐면 30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30에 더해졌는 빼주면 돼요. 더해져 있는 건 부등호 넘어가면 빼주고요. 곱해져 있는 건 반대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x는 하면요. 0.15 곱하기 x잖아요.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반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0.15분의 30-6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160mm 그죠? 자, 요거는 반드시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파괴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비파괴라는 건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분 탐상, 자석을 이용하고요. 침투 탐상, 그죠? 침투 시켜보고 그 다음에 와류, 파장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샤르니 충격 시험은 충격을 가해요. 그래서 충격으로 인한 흡수 에너지를 측정해서 재료의 인성, 파괴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4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소음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소음에는 익숙해지기 쉽다. 처음엔 시끄럽지만 계속 큰 소리 적응하면 익숙해집니다. 소음계는 소음에 한하여 계측한다 그랬는데요. 소음계는 소음, 큰 소리도 계측하지만 소음이 아닌 음의 레벨도 계측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입니다. 소음의 피해는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 주가 되고요. 소음이란 귀에 불쾌한 생활을 방해하는 음을 소음이다 라고 합니다. 자, 46번 와이어로프 꼬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통 꼬임에는 S 꼬임, Z 꼬임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스트랜드 꼬임과 로프 꼬임을 반대로 하는 게 꼬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 꼬임이 반대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 꼬임은 로프의 끝이 자유로이 회전하는 경우나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에 쓴다.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은 보통 꼬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레인 꼬임은 보통 꼬임에 비하여 내마모성, 그죠? 마모성이 우수하다. 요거 좋다, 그죠? 저항성 우수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건 답은 3번 되겠네요. 47번 문제입니다. 군의 운반차 제동장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명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전조등, 후미등 갖춥니다.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방향 지식이 갖춰야 되고요. 핸들을 중심에서 차체 바깥. 자, 이 군의 운반차가 작아가지고요. 핸들이 있잖아요. 중심에서부터 차체 바깥까지는 65cm 이상은 돼야 사람이 끼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 장치를 갖추는 거 맞습니다. 자, 프레스의 방호 장치 중 광전자식 방호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광전자식은 연속 운전 작업에 사용하고요. 핀 클러치 구조의 프레스. 요거는 클러치식 그죠? 프레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광전자식은 마찰 프레스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크랭크식 프레스, 이렇게 클러치 프레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기계적 고장에 의한 2차 낙하에는 효과가 없고요. 시계, 시야입니다. 그죠?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요. 시야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49번. 자, 파란색 별표. 그죠? 다음 용접 중에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산소 아세틸렌 용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용접하기에 유리하니까 많이 쓰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0번. 다음 중 선반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작업 중에 절삭 칩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을 착용하는 거 좋습니다. 공작물 세팅에 필요한 공구는 세팅이 끝난 후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공구를 끼워 놓은 채 작업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상의의 옷자락은 안으로 놓고, 요건 좋은데요. 끈을 이용하여 소매자락을 묶으면 끈이 기계 말려들죠. 틀렸습니다. 공작물은 전원 스위치를 끄고 바이트를 충분히 멀리 위치시킨 후에 공작물 재료를 고정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요. 칼날, 그죠? 이 바이트로부터 멀리서 고정하는 게 좋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1번. 기계설비 구조의 안전화 중에서 가공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가공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 처리하고요. 가공 경화, 응력 집중 이런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율이라는 건 가공 결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의 여유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죠? 회전수가 300rpm, 연삭 숫돌 지름이 200mm일 때요. 숫돌의 원주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단위를 반드시 확인하시오 그랬죠. 자, 회전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 n인데요. 이때 속도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이지만 그죠? 요 직경은 반드시 밀리미터 대입해야 합니다. 왜냐면 공식의 1000으로 나눈 게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1000분의 파이는 계산기에 파이를 누르시고요. 직경 200mm 그대로 넣으시고 RPM 3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188.5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3번. 일반적으로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자, 드릴, 밀링, 선반 이렇게 공작기계 작업은 절대로 특히나 면장갑 착용하면 안 돼요. 그죠? 전기 용접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장갑 착용해야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4번.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안전매트 종류와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단선 경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자, 매트가 만약에 전기가 단선 끊어졌어요. 삐삐삐 경보에서 이상이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죠?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인데요. 여기 이제 로봇이 예를 들어 서서 일을 해요. 근데 요 입구의 출입구 부분에 자, 사람이 들어오면 바닥에 매트를 딱 깔아가지고요. 몸무게를 감지하면 로봇이 정지를 하거든요. 자꾸 멈추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감응 시간을 예를 들어 여기서 광선이 나오는 시간을 2시간으로 조절한다. 이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절하는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감응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경우는 봉인되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조작 못해야 되고요. 안전매트 종류는 연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단일 감지기, 복합 감지기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다시 한번 체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게차 방호 장치인 헤드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이죠.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합니다. 그죠? 앉아서 조작할 때는 이렇게 지게차의 좌석 윗부분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자, 헤드가드까지 높이는 최근 들어 요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식은 0.903이고요. 서 있을 때는 바닥에서 헤드가드까지 1.88m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지게차는 최대 하중의 2배인데요.
4톤을 넘을 때는 4톤으로 한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운전자가 서서 조작할 때 지게차의 경우에 운전석 바닥에서 헤드가드까지 높이는 자, 아까 얼마였습니까? 네, 1.88m 이상일 것. 그래서 요거는 현재 다시 한번 답을 볼게요. 55번에 맞는 것은 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헤드가드에 대해서 변경된 거. 그죠? 높이 기준 다시 한번 해설 보시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수인식 방호장치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일 때는 4m 이상 직경이다. 좋고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는 일행정마다 누른 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동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여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정상 동작일 때 램프는 보통 우리가 적색은 고장이 났을 때 이상이 있을 때잖아요. 예, 녹색이죠. 위험 표시 램프가 적색이죠. 이게 틀렸네요. 그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손천외기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냅니다. 그죠? 한 번씩 나오고 있죠?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프레스 금형을 부착하거나 수리 작업 등의 경우에 슬라이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것은 원래는 앞에서는요. 수리 작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거든요. 부착하거나 해체하거나 조정 작업할 때요. 슬라이드를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블록을 설치합니다. 앞에서는 수리 작업 X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현재 안전 블록이를 기억하시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58번. 회전 중인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 연삭 숫돌의 방호장치 덮개죠. 그죠? 최소 지름이 얼마 이상인 것부터 덮개 설치합니까? 5cm죠. 그죠? 숫돌 직경이 5cm 이상인 것부터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기계 설비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경우에 필요 조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계를 정지시킨다. 정비나 청소나 급유나 검사 수리할 때 기계가 작동 중에 하면 안 된다. 그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갑작스러운 기계 가동에 대비하는 거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계 내부에 압출된 기체나 액체가 불시에 방출될 수 있을 때는 기체나 액체를 사전에 방출하고 작업하면 좋죠.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요.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임의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없도록 열쇠를 찾기 쉬운 곳이 아니라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시에 역류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그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방호 장치, 안전기입니다. 가스 역화와 역류를 방지하죠.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문제는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